It'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 뭐 대체휴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네이버 커뮤니티 사이트 이런 데 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늘 휴무이시고 시간 여유가 나셔가지고 이제 결정들을 하시겠죠. 오늘 저녁 때까지는 이거를 매수를 걸어놓고 내일 출근해야지 아마 막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하실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런저런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저께도 잠을 늦게 잤고 오늘 새벽에도 잠을 일찍 일어나서 트레이딩을 약간 했어요. 거기서 뭐 현금할 건 약간 현금화하고 약간 이득을 취할 건 취하고 포지션을 취할 건 셋업을 시켜놓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일단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JTB 그분을 제가 한두 달 전까지는 계속 봤었어요. 그분도 뭐 어떤 뭐 미국의 어떤 뭐 달러의 패권에 관한 거 그런 거에 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방송을 잘 만드시잖아요. 똑똑하시고. 그래서 그분 거를 요 근래에는 뚜아뚜지 TV를 보느라고, 제가 뚜아뚜지 팬인데 그렇다고 뭐 미덕 현장에 가서 뭐 제가 거기 가서 뭐 싹 그 친구들하고 뭐 사진까지 찍고 막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건 뚜아뚜지가 재밌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주 보는데 제가 그걸 보는 사이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JTB에서 올라온 그 영상 중에 이 왕성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모스달러하고 어스코인, 뭐 IMF, UN 관련해서 이게 이제 그 JTB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렇게 좀 약간 정석으로 쭉 끝까지 보진 않고 중간에 영상이 워낙 길기 때문에 그렇다고 연결되는 영상이긴 한데 지루하진 않지만 제가 살짝 띄어서 보긴 했는데 어떤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 와서는 모스코인, 어스달러에 관해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을 하는데 1대1로 하고 IMF, 통화바스켓, SDR, 통화바스켓하고 한국의 통일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모스코인, 어스달러라고, 어스달러 아니면 뭐 피닉스라는 통칭도 있어요, 사실은. 그거에 관한 그 문서를 제가 일본에서 나온 것도 봤는데,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여기서 확정된 단어가 분명히 나온 건 아니야. 근데 저는 어떤 뉘앙스라는 거는 어림짐작은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이런 코인이 나온다고 해서 걱정할 단계는 분명히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물론 제가 투자하는 코인들에 관해서 옹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차후에 오늘 만약에 시간이 되면 만들어질 영상에 관해서는 제가 경제하고 코인하고 다뤄가지고 뭐 코인 시세 차트 막 그런 거 말고 그것만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그래서 이런 말씀 해주신 거에 관해서 제가 한번 자료 조사를 해서 한번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차티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까져봐야 얼마 까지진 않는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까지면 얼마 까지진 않는데 이 사람이 예전에도 이제 그런 표현을 했는데 지금 구간이 6,000달러를 넘어버리면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비트바이넥스 기준 아니에요. 비트바이넥스는 달러 기준으로, 달러 페어 기준으로 해서도 이미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껴있기 때문에 거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바이낸스나 폴로니엑스, 비트렉스 여길 기준으로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가격대에서 사실 6,000불까지 뚫기가 되게 어렵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뭐냐면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해.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 달러 페어 해가지고 여기서 도미넌스를 살살 빼면서 지금 사이드웨이를 횡보라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웃긴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하고 이더리움이 살살 아주 점진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파락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지금 전체적인 시총을 살짝 볼륨을 살짝 풍선에 바람을 불고 있는 게 아닐까. 근데 우리가 느꼈을 때는 급격한 시세 몇십 프로, 막 15%, 막 이런 상승이 없기 때문에 체감을 못해요. 체감을 못할 뿐이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뭐 블록폴리오에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런 게 개수가 분명히 늘어났을 거예요. 비트코인이 급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뭔가를 시기를 지금 재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금화에서 대기 상태를 타고 있거나 이럴까 저럴까 사실은 언제나 어떤 기로에 있을 때 결정적인 선택은 개인들이 다 하는 거긴 하지만 벼랑 끝에 서가지고 여길 뛰어 말어 하는 거는 타이타닉에서 뛰어 말어 하는 거는 내 자신의 결정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얼음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의도적으로. 항상 그래 왔지만. 그래서 그 배팅에 관해서는 저는 이 사람이 보는 시각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저항 구간이 없어요. 6,000불 때까지. 그냥 얘네가 세력이 지금 개인이 올린다고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비트를 1000개 가졌다고 해서 이거를 순식간에 올린다고 해서 그게 먹힐 것 같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세력들이 올려줘야 이 시세가 6,000불을 정확히 타고 넘는다. 근데 그 이후부터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 캐시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횡보를 되게 오랫동안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어저께까지 관심을 갖고 있다가 살짝 내릴 거는 내려놓고 현금 확보를 조금 해놓고 사실은 그냥 계속해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비트코인보다 지금 차트리스트들이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가 확률상 조금 이제 높아요. 수익률로 봤을 때. 그래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5% 오른다. 그러면 비트코인 캐시는 10% 오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인적인 어떤 그 관점, 그리고 이 차티스트가 말하는 관점에 관해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제 섞어서 말씀드릴 뿐이지, 그리고 롱텀으로 예전부터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투자하셨던 분들한테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이제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도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방으로 가냐 상방으로 가냐. 근데 하방으로 가봐야 약간까지고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한 번 더 이제 말씀드리고 참고하시라는 의미 정도지 적극 권장하는 의미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를 항상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지금 어떤 문장에 관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마디를 뚝 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90에서 99% 정도 지금 오더북에다가 이제 당신이 오더를 걸어 놓는다. 근데 그게 사실은 시간 낭비일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긴 그거에 관해서 확신한다. 자기가 보장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뭘 언제 봤다고, 이 온라인상에 있는 사람인데 언제 봤다고 이거에 관해서 보장을 하고 우린 뭘 보고 그걸 믿겠어요. 그죠?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여러 명의 유튜버들이 말하는 걸 보고 참고를 하시는 거고, 저는 여러 사람이 쓴 글이나 문장을 보고 차트를 보고 참고를 할 뿐이지. 근데 어쨌건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할 때는 뭔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90에서 99% 정도 지금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오더 해놓는 거는 시간 낭비일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에 관해서 이 사람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지금 이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어디로 갈 것 같냐에 관해서 지금 얘기를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941명이 여기에 이제 대답을 했는데, 불리시라고 대답한 사람이 65%고 베어리시라고 말한 사람이 35%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오른다 안 오른다를 딱 판가름할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치를 갖고 희망을 갖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만약에 여기서 까진다고 그래도 저는 얼마 안 될 거라고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포지션을 셋업하고 잡고 있다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 이것도 또한 이제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왜냐면 어떤 여러 명의 차티스트들이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만약에 10명 중에 6명이 그거를 눈여겨보고 있다면 그거에 관해서 단타성이나 스윙성으로 한 며칠간에 걸쳐서 한 9일이나 10일 동안, 그러니까 이번 달 거기까지 접근해서 단기적인 시세를 어느 정도 베네핏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언급을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딱 날짜까지 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6일 날이죠. 6일 날. 그러니까 7일 날 정도 될 거예요. 얘네는 우리하고 이제 시간 개념이 약간 틀리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한 10%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세에서, 그리고 9일 날까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일 정도 될 거예요.
10일까지는 지금 시세에서 25% 정도 상승을 보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로 따졌을 때 400불. 400불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이 차트를 그린 사람 말고 또 있어요. 근데 400불을 꼭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공통되게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가만히 계속해서 추세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장수하는 사람이 아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400불이라는 그 기점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 400불이라는 기점을 하나로 환산하셔가지고 거기서 조금 낮은 데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당투용으로 봤을 때는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높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세를 좀 많이 낼 수 있는 게 비트코인 캐시가 아닐까. 그리고 지금 시세가 사람들이 주저주저하는 상황에서도 아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내려갈 것 같이 하다가도 올라가고 횡보하다가 또 올라가고 슬금 올라갔다가, 그래서 뭐 그 차이가 갭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선에서 제가 봤을 때는 건드릴 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웬만한 거는 포지션 잡아놓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65세 이상 되는 그 인구 비중이 어느 정도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냐. 그래서 압도적으로 1위,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가 일본이다. 이게 27%, 이탈리아가 23%, 독일이 21%, 프랑스가 19%, 스페인이 19%, 그리고 영국이 18%, 그리고 미국 15%, 러시아가 14%, 중국은 10%.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 없는데 우리나라도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인디아 같은 경우는 6%. 이거를 잘 보시고, 그림자 금융 세력들이 왜 지금 현재 상황에서 GDP, GNP가 상당히 높고 선진 G7에 있는 그런 국가들에 더 이상 잉여적으로 더 이상 베네핏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자금과 많은 힘을 빼서 신흥국 위주로 재편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지금 조성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1대1로 하고 분명히 연결관계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 결과는 머지 않은 시간에 분명히 나올 거다. 근데 그거는 미국에 의한 힘도 아니다. 중국에 의한 힘도 아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 금융 세력에 뭔가가 있겠죠. 그 힘에 의해서 모든 어떤 그 그림의 퍼즐은 짜맞춰지고 있다는 거에 관해서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아니면 이탈리아, 저메니 이런 나라, 프랑스 이런 나라보다 상대적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 게 통일이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의 파급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클 수가 있어요. 인구가 갑자기 급속도로 늘어난다. 그리고 북한으로 넘어가서 경제 발전하는 어떤 그런 거. 그리고 뭐 지금 보면은 단기적으로 김정은이 뭐 방사포를 쐈다, 뭐 미사일체를 쏴서 뭐 어쩌저쩌고 해서 그런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그 뉴스는 어떤 미디어사에서 매스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거지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짜맞춰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믹스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제가 봤을 때 한국이란 나라가 앞으로 아마 되게 많이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한국 땅에 계속 머무를 거고, 해외여행은 더 이상 안 간다. 누가 설상 비행기표를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런 거 뭐 버스트 클래스 이런 걸 설상 공짜로 준다고 그래도 절대로 안 간다. 갈 마음도 없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전 코인들, 지금 보시면은 10센트 이하짜리 코인들 중에 너라면, 당신들이라면 어디에 투자하겠냐 여론조사를 했어요. 근데 웃긴 게 1123명 중에 한국 사람은 여기 관심이 없어. 디지바이트. 근데 외국 애들은 41%나 되는 사람이 디지바이트에 관해서 엄청나게 환호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을 보면 에이다나 트론이나 이런 거에 되게 많이 목매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디지바이트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 개발팀이 역사와 전통을 가진 개발팀이고 외국 애들도 머리에 총 맞았다고 이 여론조사에서 얘네가 41%, 그러니까 뭐 스텔라 루멘이나 에이다 같은 거보다 어떻게 보면 2배 이상 이렇게 딱 됐겠어요? 그러니까 디지바이트 때문에 물린 사람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야. 응? 지금도 욕을 하고, 그죠? 근데 리플에 물린 사람도 아마 디지바이트에 물린 거나 똑같은 이치죠. 제가 봤을 때는 시세적으로 아마 그럴걸요. 그러니까 똑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려간 퍼센테이로 따지면 거의 그래서 어쨌건 서양 애들은 머리 노란 친구들은 뭐 지캐시, 모네로, 뭐 디지바이트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들하고 우리 하고 생각하는 관점, 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틀리다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보시면은 이건 또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그거는 그냥 무한 긍정일 뿐이야. 근데 이걸 그린 사람은 여기서 조금 하락을 할 거다. 그래서 까지면 많이 까져야 5,000불, 5,100불 이 언저리. 그 다음에 이제 추세를 쭉 올리면 여기서 5,800불, 5,800불. 그 다음에 살짝 조정. 그 다음에 뭐 6,400불 뭐 이런 식으로 갈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무한 긍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무한 긍정 회로인데 제가 이제 요 근래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 같이 까지는 퍼센테이지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할 정도의 퍼센테이지보다 사실은 이 조정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그냥 달러로 환산했을 때 6,000불을 그냥 넘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랠리를 계속해서 펼칠 확률이 되게 높다. 근데 안정형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기점을 보고 하는 게 낫고 그게 아니다. 지금 먼저 들어가서 그냥 있겠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그냥 그 요 며칠 사이에도 그냥 서서히 분할로서 그냥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거에 관해서 확신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상향을 보는 사람이 하방 압력을 되게 크게 보는 사람보다 많다는 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대응을 실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게 긍정회로를 돌린다는 의미가 제가 여기서 무슨 코인 좋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방송 시청률 올려고 광고비 뜯어먹으려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막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제 성격이 내가 무슨 욕을 먹는다고 해도 웬만하면 저 자신을 속이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누구를 농락한다거나 이럴 의도는 전혀 없고 뭐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시겠지만 만나보지 않으셔도 어떤 인간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저란 인간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있는데 테더가 테더 버드라고 해가지고 뭐 하방 압력 가해진 어떤 그 폭탄 그거에 관해서 발목에 딱 잠겨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하나의 그린 캔들이 딜도가 싹 쓰면서 이 지금 테더 퍼드 이 쇠사슬을 확 끊어버렸어.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싹 보면서 웃고 있어. 그래서 이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긍정회로를 돌리자는 의미라기보다 얼마 전에 비트바이넥스 테더 문제가 이제 터져가지고 저는 그거를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끌고 갈 거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비트바이넥스에서 본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버렸어. 결국에는 또 그 의구심을 덮어버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회유적인 방법 거기에 우리는 순간적으로 농락당하고 코인을 잃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시장이 항상 여태까지 항상 그래 왔다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그런 맥락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중국의 엔트 파이낸셜이 자체 토큰 발행 방안 모색 이게 딱 나오니까 네오코인 가진 사람들이 막 되게 많이 혼동이 있을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네오코인 시세도 안 좋은데 팽팽당하는 거 아니야? 100만 원 가까이 갈 수 있다는 뭐 기대치가 있었던 어떤 그런 코인인데 이러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개발팀은 개발을 제대로 하고 있나? 뭐 게임 몇 개나 만들면서 네오게임즈 어떠고 그런 얘기만 하면서 트위터에 올리면서 하는 게 뭐가 있나? 그러니까 우리 대중은 그 이면에 있는 건 모르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이면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마윈 회장하고 엔트파이낸셜하고 움직일 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알리바바하고 연계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뭘 알겠어요 우리가. 솔직히 그 이면에 있는 어떤 그 시크릿한 그 뉴스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뉴스만 보고 우리는 알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자체 토큰 발행 방안 모색. 야 이러다가 네오코인 팽당하는 거 아니야?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딱 3시간 후에 딱 이 뉴스가 나왔어. 엔트파이낸셜 자체 토큰 발행 계획 없어. 프라이빗 체인 보상 방안 모색. 또 이렇게 뉴스가 순식간에 또 바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뉴스나 트윗에 올라가 있는 그거를 본질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네오코인 좋다, 제가 네오코인 괜찮다, 뭐 큐텀 괜찮다 막 이런 말씀 드릴 때도 그 이면에 있는 엔트 파이낸셜하고 마윈 회장의 관계, 알리바바의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지분의 관계, 그 자금줄의
소프트뱅크하고 연관되어 있는 자금줄의 어떤 그 관계를 보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적으로 뭐 엔트파이낸서로 뭐 이런 뉴스에 저는 농락당하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쉽사리 헐값에 팔아버리거나 이러지도 않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건 제가 이제 흥미있게 하나 이제 아까 뉴스를 보다가 하나 발견한 건데, 여기 보시면은 크립토 트레이더들에 관해서 이제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전 세계 지도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 지도가 나온 거는 빗썸이라는 우리 빗썸에서 갤럽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 거를 이제 빗썸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는 중국 트레이더는 빠져 있어. 이제 그거를 감안하셔가지고 보아야 돼요. 그리고 미국 위주의 데이터 서칭 회사에서 이거는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트레이더들이 가장 많은 데가 USA다. 그래서 2,200만 명이에요. 예, 보시면은. 그리고 일본이 2위예요. 600만 명. 그리고 한국이 500만 명. 그리고 영국이 400만 명 정도. 그리고 러시아가 300만 명. 브라질이 의외로 많아요. 예, 300만 명 정도. 그리고 독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적어요. 저는 독일이 여러분들도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보단 실생활에 있어서는 크립토커런시를 더 많이 비트코인에 관해서 더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의외로 지금 7위에 있어. 250만 명이에요. 예, 이런 걸 보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는 어쨌건 지금 현재의 1위, 2200만 명 압도적 1위로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 근데 의외인 게 지금 여기서 중국은 빠져 있어요. 데이터 조사 검증이 안 되는지. 예,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참고를 하시고, 지금 웃긴 게 이번 달 5월 달에 지금 보시면은 웃긴 게 하나 있어요. 지금이 5월 6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감안해서 이제 날짜를 보시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있냐면 이제 바네크 솔리드가 제출한 제안을 결정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이라고 암호화폐 미디어 채피캡이 보도했다. 세계에서 이번에 바네크 솔리드의 어떤 ETF 결정권에 관해서 승인하는 거에 관해서 보류를 시켰어요. 그거에 관해서 시간을 연장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5월 16일을 위원회가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는 날짜로 지정한다. 라고 여기 또 나왔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섹은 5월 21일을 확정 판결일 또는 그렇게 하기 위한 절차의 개시일로 지정하면서 이 결정을 연장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날짜가 우리한테 두 개가 있어요. 5월 16일하고 5월 21일. 근데 제가 5월 16일하고 덧붙여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5월 15일 날 하드포크. 이거는 코인을 복제해서 하나 더 만들어낸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예요. 그거를 잘 아셔야 되고, 그거에 관해서 기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많고, 더 중요한 건 5월 15일 날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상 넘어서 시간이 더 지나서 웜홀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가 플랫폼 코인으로 진화하는 그거에 관해서 아마 뭔가 대대적인 발표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캐시로서의 개념 말고 다른 어떤 개념도 분명히 도입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비트코인 캐시가 어느 정도 지금 가격에 지지선을 계속하는 게 사실은 이거에 관해서 지금 미리 어느 정도 선반영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래서 10 며칠까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일, 12일 막 이때까지는 그래도. 근데 지금 어쨌건 40만 원은 못 넘고 있죠. 예, 그래서 단타성으로 대응하실 분들은 분명히 호재로서 분명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비탈릭 부텔린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BSV 시총이 과대평가됐다. BSV는 이제 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 캐시의 시총은 과소평가됐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날 BCH 커뮤니티가 최근 메인넷에 슈어너 시그네처 구현 계획을 발표하며 테스트넷의 해당 서명 방식을 시범 운용하고 있다. 이는 진정한 기술력의 구현이라고 덧붙였다. 왜 이더리움 개발자가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 거기에 이 언급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또 있지 않을까요? 잠재적으로. 네. 전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제 날짜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날짜가 겹치는 게 너무 많아. 5월 15일, 5월 16일. 그러니까 또 하나 CBOE 선물 만기가 여기 있어요. 1252 선물 만기가 있는데 1252 선물 만기도 5월 15일 날이에요. 또 웃긴 게. 네.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여러분들? 왜 비트코인 캐시식에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하는 날짜를 그 날짜로 정했을까? 그리고 1252 선물 만기는 왜 5월 15일일까? 네. 이 퍼즐을 가만히 연결해 보세요. 뭔가 중요한 날이에요. 그때까지가. 지금 5월 6일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어떻게 보면 상방으로 갈까? 그리고 조정됐다가 상방으로 튀길까? 라고 하는 어떤 그거에 대한 분기점이 며칠 안에 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구간을 지나면 우상향 쪽으로 펼쳐질 확률이 높다. 그리고 CNBC에서 5월 9일날 생방송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방송을 계속해서 렌 노이너가 진행을 할 거다라는 거에 관해서 뭐 인트로, 무비에 관해서도 뭐 소개 영상을 하고 막 그랬었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상주하면서 CNBC가 나스닥의 현장에 있겠다는 얘기는 이번 달이라고 어떻게 누가 알겠어요? 그건 아무도 모른다. 비트코인 ETF에 관한 어떤 그 기대 심리는. 그게 근데 제가 봤을 땐 CNBC가 현장 스튜디오를 나스닥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웃긴 건 이리스X가 현물거래소에 관해서 런칭을 시켰다. 그거하고 같이 연결을 해보면 비트코인 ETF도 분명히 뭔가 연관관계가 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면 그것과 종합적으로 다시 연결해서 벡트거래소 승인에 관해서도 퍼즐이 어느 정도 맞춰지면서 비트코인 시세가 어느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한 우상향으로 한 몇 개월 동안 쭉쭉쭉쭉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타이타닉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어저께 하고 또 덧붙여서 오늘도 한번 말씀드리는데, 앞에 여기 빙산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진에는 빙산이 보여. 근데 타이닉에 타 있는 사람한테는 예를 들어서 앞에 안개가 자욱해. 근데 앞에 빙산이 있다는 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 타이타닉 안에, 배 안에 타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을 환하게 밝히면서 샴페인 잔을 곁들이면서 춤을 추고 즐거운 음악과 함께 파티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에 관해서 불안 심리를 가진 사람은 미리 구명정 보트에서 내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분할로서 대응하는 거에 관해서 준비를 하는 사람. 그리고 이 배가 부딪혀서 이 배가 파산해서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배에서 구명정을 타고 준비를 한 사람과 이 배에 실려져가지고 암호화폐에 관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관해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배를 타고 마지막 남은 몇 년간의 시간에 결국에는 이 빙산에, 눈앞에 있는 이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파산하거나 남은 인생을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희망의 로를 돌리자. 나는 암호화폐 투자를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해.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각자의 판단이에요. 이 배에 타고 있을지, 이 배에서 뛰어내려서 구명정에 타서 또 다른 대륙에, 또 다른 안전한 타이타닉 호를 찾기 위해 가는 거는 개인의 선택이다. 근데 어쨌건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형국이라는 거죠. 그거에 관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분이 있는데 트위터상에 어떤 분이 이제 리브랜딩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진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야, 축하한다 하면서 막 하트 표시 날리고 막 이러는데, 네임드는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보는 사람이 좀 많아요. 지금 오랫동안 5,600불에서 횡보를 계속하고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강하게 6,100불을 그냥 뚫어버린다면 이것은 결국 베어리시, 하락장이 끝났다는 걸 의미하고, 이것은 또한 우리가 급격하게 수직으로 그냥 7,300불, 그 다음에 쭉 하락 횡보 조정을 하다가 8,000불, 9,500불까지 갈 수 있는 그거에 관해서 어떤 그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에 관해서 이 사람은 시세까지 말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6,000불에서 이 지금 세력들이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조정하고, 그리고 외줄타기하고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트레이더들도 그런 사람 많아. 되게 3,000불까지 떨어질 거다. 아니면 뭐 반대 측면은 이제 뭐 더 이상 큰 조정은 없을 거다. 근데 개인의 판단이에요. 예. 누구 말이 맞는지 내 선택은 내 취향에 있어서 그냥 하는 거지. 찰리 브라운이 무슨 뭐 신이겠어요? 아니면 뭐 하락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뭐 잘못됐겠어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이제 의견이 있죠, 사실은. 근데 그거에 관해서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6,100불을 그냥 뚫어버리면, 여기서 이제 지금 지리하게 그냥 가버리지만, 뚫어버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조금 이제 매수하기가 되게 많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아마 딴 사람들도 말하는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골드하고 실버 플래티늄인데, 저한테 이제 어떤 분이 왜 자꾸 이거를 왜 보여주냐, 나는 관심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구독자분 중에. 그래서 제가 그거에 관해서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오늘 캡처한 건데, 골드 실버가 지금 보시면은 14달러 94센트, 그리고 골드가가 1283달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전통적인 자산의 축적의 대표적인 어떤 그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금은 가격을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박스권에 계속 있거나 하향하고 제자리 갔다고 해도 큰 상승세는 없어. 근데 지금 이런 자산들이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암호자산은 슬금슬금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환생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났다, 불사조같이. 그래서 비상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근데 비트코인 ETF를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낫냐, 그리고 사실적인 거를 제가 수치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금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블레임하자, 금은이 똥이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물리적인 금보다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적인 금이, 골드 2.0이 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자산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탕수육 중짜리 시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탕수육 대짜리 시켜 먹을 수 있는 부의 축적 수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지, 이런저런 뉴스를 이제 제가 찾아왔는데 별로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재미있는 뉴스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차트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에서 뛰어내리든 그 배를 타고 파티를 계속해서 몇 년간 즐기든 그거는 각자의 선택이다. 근데 눈앞에 빙산에 부딪히기 얼마 안 남았다는 거는 분명히 알아두고 마음의 결정들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항상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